안녕하세요. 예. 음, 뭐 시작이니까 박수 치고 하는 거지 이제. 나중에 되면 이제. 그래서 오늘은 기출지문 특강이고요. 이번 주랑 다음 주에서 이제 2주간에 걸쳐서 책이 이렇게 두껍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출 문제보다 기출 지문이 훨씬 어려워요. 왜냐면 5개 중에서 하나 정답을 고르는 건 좀 괜찮은데 이 한 지문만 놓고 OX를 판단하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가 좀 되시면 훨씬 더 편안해질 거예요. 제가 또 해설을 상세하게 달았거든요. 혹시라도 특강을 안 들으셔도 기출 지문은 꼭 사서 푸셔야 돼요. 이거 뭐 저한테 도움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을 위한 거야. 조금 도움 되긴 하겠지 뭐. 아니 그래도 여러분을 위해서 어, 이제 지금 좀 어렵다고 해서 뭐 그렇게 하지 말고 나중에 이제 한 7월 달, 8월 달에 그때는 실력이 많이 올라가니까 지금 이 상태가 아니에요. 나중에 되면 여러분 많이 올라가요. 조금이라도 올라가니까 그때는 훨씬 편안해질 거야.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일단 2시부터 점심 시간이고요. 그리고 끝나는 시간은 6시는 넘기지 않을 거예요. 5시에서 6시 사이에 너무 뭔가 범위가 너무 넓다. 뭐 한 5시 반에서 6시 사이에 끝낼 것 같고요. 만약 6시 넘어서도 안 끝내면 그냥 가세요. 그냥 가 그냥. 네. 저 혼자 하고 있을 테니까. 자, 먼저 6페이지에서 1번 중개대상물은 그냥 바로 푸시면 돼요. 얘네들은 뭐 지금도 어렵지 않으니까. 자, 중개대상물 1번 영업용 건물이 영업시설, 비품. 지금 뭘 물어보고 있어요? 영업시설, 비품 이런 거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우리가 권리금 이렇게 부르고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주의사항. 이거 영업용 건물 이렇게만 나오면요. 이건 되는 거지. 건물이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나왔나 잘 보셔야 된다고. 영업용 건물 그러면 되는 건데 건물을 물어본 게 아니라 영업시설, 비품 이런 거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이건 권리금 이렇게 부르고 안 되는 거. 2번은 주택이 철거될 경우에 일정한 요건 하에 택지개발지구내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지위가 법에서는 권리예요. 권리. 그러면 택지가 토지잖아요. 토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니까 대토권. 대토권은 안 되는 거지. 토지에 속해 있지 않다. 다른 거다. 토지라면 국유사유 판단하면 되는데 토지가 아니니까 중개대상물 5가지에 속해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안 된다. 금전 채권도 안 되는 거죠. 돈은 중개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권리금, 금전 채권, 금전 소비대차 이런 거 중개할 수 있는 거 아니다. 금전, 돈은 중개할 수 있는 거 아니다. 4번 이런 것도 낚이면 안 돼요. 근저당권 물어보면 이렇게만 나오면 돼요. 저당권 O, 근저당권 O 되는 거예요. 근데 근저당권을 물어본 게 아니라 근저당권에 설정되어 있는 피담보 채권을 물어봤잖아. 이 피담보 채권이 금전 채권이에요. 돈을 빌리고 저당권 설정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피담보 채권이 금전 채권인 거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뭘 물어봤나 잘 보셔야 된다고요. 5번 콘크리트 집안 위에 쉽게 분리철거 가능한 볼트 조립 방식으로 철제 파이프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은 다음에 3면에 천막을 설치한 세차장 구조물. 안 되는 거죠. 건축물이 아니다. 왜냐면 건축물은 기둥, 지붕, 주벽이 다 있어야 되는데 얘는 주벽이 없단 말이에요. 세차장 구조물은. 그리고 정착물도 아니다. 볼트 조립 방식. 볼트를 풀면 구조물이 해체가 되니까. 정착물은 토지에 꽉 붙어 있어야 돼. 얘는 뭔데요? 영업시설. 아까 영업시설이잖아요. 영업시설. 안 되는 거다. 시설 권리금 그런 거. 안 되는 거다. 그 다음 6번 온천수는 안 되는 거지. 물은 안 된다 그랬잖아. 지하수 안 된다고요. 뜨끈뜨끈 하겠네. 오늘 날씨도 그런데. 그 다음 7번 토지 정착물인 미등기 건축물. 건축물을 물어본 거죠. 근데 미등기네? 상관없잖아. 미등기 무허가 상관없다. 내 거면 되는 거다. 뭐 제재를 받는 것과 소유권 빼앗기는 건 별개란 말이에요. 사유 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만 나오면 그냥 맞추는 거지 뭐 우리가. 8번 가압류가 됐어요. 누구 거?
내 거 되는 거다. 가압류, 가처분 중요하지 않아요. 사유 내 거라는 게 중요하고, 처분금지 가처분 그런 것도 낚이면 안 돼.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돼 있어도 토지 내 거면 되는 거다. 9번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잖아요. 되는 거고. 10번 토지에서 채굴되지 않은 광물 미채굴의 광물이죠. 안 되는 거죠. 국유. 내 땅에 석탄이 있어요. 내 땅에. 나 로또 맞은 거 아니라고. 그거 국유 국가 거다. 안 되는 거. 그 다음 10번 11번 아파트 추첨기를 신청해서 당첨되면 분양 예정자, 이게 키워드예요.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인 입주권. 지위가 제가 권리라고 그랬잖아요. 권리. 얘는 입주권이니까 안 된다 그러면 안 되고, 분양 예정자,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된 거니까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거야.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된 입주권이라고요. 동호수가 특정된 건 되는 거고. 질문. 구체화가 됐대. 어느 정도 구체화됐다. 그건 되는 거죠. 구체화된 건 동호수가 특정된 거고, 분양 예정자는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된 거고, 분양권은요 종류가 한 가지야. 분양권은 그냥 되는 거예요. 동호수가 특정된 거, 동호수 특정으로 판단하는 거다. 동호수가 특정됐대요. 아이고 되는 거지 뭐. 뒤에 볼 것도 없어. 동호수가 특정됐다. 되는 거다. 13번 법정지상권은 세모죠. 권리 중에서 법정자가 들어가 있는 건 일단 세모.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유치권.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 법정자가 들어가 있는 건 세모.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양도는 뭔데요? 이전 양도. 같은 말이죠. 이전하는 거 계약으로 하잖아. 이거는 중개할 수 있는 거다. 성립, 설정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유치권도 똑같고. 유치권 설정 성립 안 된다. 이전 양도는 된다. 그냥 법정지상권 이렇게 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법정지상권? 그건 모두 정답. 뒤를 써줘야지. 그냥 법정지상권 그러면 이게 성립인지 이전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말을 해줘도 잘 모르시는 분들인데. 그러니까 모두 정답. 문제를 잘못 낸 거잖아. 그래서 두 번이나 모두 정답 처리했어. 이거 두 번이나. 그 다음부터는 써줘요. 이전인지 성립인지 써주니까 뒤만 잘 보면 돼. 14번은 그냥 쉬운 거죠. H지 안 되는 거. 질권, 점유권, H지. 점유는 사실상 지배하면 되는 거잖아. 뭐 계약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사실상 지배하면 되는 거니까. H지. 질권, 점유권, H지 안 된다. 15번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수목이잖아요. 나무는 안 된다고. 그러면 토지에 정착돼 있는 수목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맞아요? 토지에 정착돼 있대. 그것도 안 된다고. 수목은 안 되는 거다. 지금 분리돼 있으면 동산이니까 안 되는 거죠. 동산. 정착돼 있으면요 독립성이 없어. 부동산이지만 독립성이 없어. 명의인 방법 갖춘 수목 그래야 되는 거지. 그냥 수목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명의인 방법을 갖췄겠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추측을 하면 안 된다고. 수목은 안 되는 거다. 16번 임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않으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임목 등기를 안 했다 그 말이에요. 임목 등기를 안 했어. 근데 명의인 방법은 갖췄잖아. 이게 키워드. 명의인 방법 갖춘 수목 집단 되는 거잖아요. 뭘 물어보나 잘 봐야지. 이거 안 된다 그러면 안 돼요. 된다고. 소유권 사고 파는 게 되니까. 저당권은 안 되지만 저당권이 안 된다 그렇게 나온 거 아니잖아. 저당권 물어본 거 아니잖아. 되는지 안 되는지 되는 거다. 임목 그러면 더 넓게 되는 거고 소유권도 되고 저당권도 되고. 이것도 낚이신 분들이 꽤 많았어. 그러니까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낚이는 거지. 그러면 이거 거의 1번이나 2번일 텐데 시작부터 틀리고 시작하면 그날은 좀 아닌 거야. 그러면 짐 싸야 돼. 17번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맞죠? 소유권도 되고 저당권도 되고 당연히 되는 거지 그냥. 임목 이렇게만 나와도 얘는 등기를 한 거예요. 등기를 안 했으면은 임목 이렇게 부르질 않아. 임목은 임목 등기를 한 거다. 소유권도 되고 저당권도 되고. 18번
토지 소유권 또는 지상권 처분의 효력. 지상권자도 임목을 만들 수 있어요. 토지를 판 거야. 토지 소유권 처분. 토지를 팔았어요. 지상권을 팔았어요. 그러면 임목은 따라가요? 임목은 안 따라간다. 임목은 토지를 판 그 효력이 임목에 미치지 않는다. 임목은 안 따라간다. 임목은 독립성. 따로 팔아야지. 토지를 팔았다고 해서 건물이 자동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따로 팔아야지. 독립성. 19번. 임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효력은 임목을 벌채한 경우에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대해서 미치지 않는다. 임목에다가 저당권 설정했어요. 임목에다가. 그리고 벌목을 했어. 그럼 잘라버린 그 임목, 나무들의 효력이 미친다고. 이거는 미친다. 아까 18번은 임목의 독립성이고 19번은 임목이 설정한 저당권 효력. 만약에 이 저당권 효력이 안 미치면 저당권자 사람이 미친다니까. 그래서 미쳐야 된다고. 저당권자는 임목을 나무를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준 건데 벌목을 했다고 안 미친대요. 그럼 담보물이 없어졌잖아. 돈 받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미치는 거지. 그래서 미쳐야 된다고. 더 설명하다간 제가 진짜 미칠 것 같다고. 그래서 18번, 19번만 나온다 그러면, 임목에 관한 법률이 나온다 그러면 18번, 19번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일 거예요. 그거 잘 보시면 되고, 20번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그냥 이렇게밖에 안 나와. 광업재단, 공장재단 중개대상물이 된다. 소유권도 되고 저당권도 되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면, 광업재단, 공장재단 덩어리채로 거래할 것. 거기 속해 있는 구성물, 토지 같은 거 분리해서 거래는 안 된다. 덩어리채로 거래할 것. 그렇게만. 이런 것만 한 100번, 100문제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안 되는구나. 그럼 제가 먹고 살 게 없구나. 그럼 여러분이 학원에 올 필요가 없잖아. 이런 것만 나온다 그러면. 그지? 그다음 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도 한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작년을 기준으로 하면 안 되겠죠. 작년 문제가 좀 그래서 작년에는 중개대상물도 문제가 안 나왔고 용어의 정의도 문제가 안 나왔어요. 작년에 문제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점수가 작년에 좀 많이 좀 그랬던 거야. 쉬운 것들이 안 나와서. 1번. 중개는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 행위 알선하는 거. 뭐가 키워드? 알선. 중개 행위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99% 같은 말. 알선하는 거다. 2번. 교환하는 게 중개다. 아니라고. 알선하는 게 중개라고요. 이것도 낚시신 분들이 있어. 이것도. 13번. 거래 당사자 간의 지역권 설정 취득 알선하는 행위. 알선이니까 이제 중개해당하는 거죠. 지역권 중개할 수 있는 거잖아. 중개대상 권리가 되니까. 지역권 알선하는 것도 중개다. 14번. 중개의 정의에서 그 밖의 권리,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 행위. 이 그 밖의 권리가 중개대상 권리예요. 거기에 저당권 포함이 돼야지. 저당권도 중개할 수 있는 권리다. 저당권 O. 아까 근저당권 O. 근데 이제 금전 소비대체의 부수한 저당권 이렇게 나오면 된다고. 금전 소비대체의 부수한 저당권도 된다. 저당권. 금전 소비대체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당권 O. 금전 소비대체의 부수한 저당권 O. 금전 소비대차 그건 X. 금전 소비대차는 X. 뭘 물어보나 잘 보셔야 돼요. 저당권은 O. 중개할 수 있는 거다. 5번. 중개업은 다른 사람 의뢰 일정한 보수 중개를 업으로. 맞죠? 퍼펙트. 완벽하다. 꼬투리 잡을 게 없어. 다른 사람 의뢰 일정한 보수 중개를 업으로. 6번. 중개업 다른 사람 의뢰 보수 유무 관계없이. 틀렸지. 일정한 보수를 받고 보수가 요건이다. 무상의 중개업 불가능하다니까. 무상의 중개는 돼도 무상의 중개업은 불가능하다. 허언증이라고 헛소리하고 다니는 거라고. 입을 꼬매라고. 꼬매. 입을 찢어도 헛소리 할 수 있으니까 아예 꼬매버려 그냥. 그런 사람들. 무상의 중개업 그런 건 불가능하다. 무상의 중개 그건 돼요. 중개는. 17번.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이 없이 우연한 기회에 타인이 임야 매매 중개 행위를 보고 하고 보수를 받았어요. 우연한 기회.
어쩌다가 했네. 이거는 업으로 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중개업이 아니죠. 보수를 받았어도 중개업이 아니에요. 업으로 한 게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개공 아닌 사람이 우연히 1회 이렇게 중개한 거예요. 개공 아닌 사람이. 그럼 중개업 한 건가요? 안 한 거죠.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 안 된다. 이 중개업 관련 판례들은 다 무등록 중개업 관련 판례예요. 일반인이 중개업을 했나 안 했나. 일반인이 중개업 했으면 무등록 중개업. 중개업 안 했으면 처벌 안 되는 거고. 지금은 중개업한 게 아니라고요. 우연히 1회 중개한 건 중개업한 게 아니다.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 안 된다. 8번 컨설팅의 부수에서 했어요. 중개업이 돼요. 요건만 갖추면. 컨설팅의 부수에도 중개업이 되고 금전소비대차의 부수에서도 중개업이 돼요. 요건만 갖추면요. 다른 사람의 일정한 보수 중개를 업으로. 그러면 일반인이 컨설팅의 부수에서 중개를 업으로 했어요. 그럼 중개업한 거죠? 처벌된다고. 무등록 중개업으로. 금전소비대차의 부수에서도 중개업한 거니까 처벌되는 거고. 일반인이 중개업했으면 처벌된다. 주업으로 하건 부업으로 하건 컨설팅의 부수에서도 중개업되는 거다. 19번 다른 사람의 일정한 보수 저당권 설정 행위 알선을 업으로 했어요. 그리고 금전소비대차의 부수했대요. 상관없잖아. 이거 중개업이 되는 거다. 일반인이 이렇게 했으면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되는 거다. 다른 사람의 일정한 보수 그리고 저당권 설정 행위 알선 업으로 하는 게 중개를 업으로 하는 거. 저당권이 중개대상 권리니까. 그래서 이게 중개업이니까 일반인이 이렇게 했으면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되는 거다. 10번 보수를 받고 오로지 이거 이제 마음이 흔들린다고. 오로지도 부담스러운데 토지만 너무 부담스러워. 오로지 토지만 이것도 중개업이 돼요. 토지 전문 중개업. 근데 이것도 틀리신 분들 진짜 많았어. 부담스럽거든. 제가 여쭤봤더니 너무 찍기가 부담스럽대. 이게 정답이었거든요. 오로지도 부담스러운데 토지만까지 써 있으니까 부담스럽지만 맞는 거다 이거. 2번 나왔어요. 2번이나. 11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은 자가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했어요.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거 굉장히 많은 분이 틀렸어. 일반인이죠. 등록하지 않은 사람 일반인. 일반인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했어. 그럼 이거 중개업이 될 수 없는 건가요? 될 수 있다고. 일반인도 중개업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일반인이 해도 중개업이 돼요. 다만 무등록 중개업이니까 3년 3천 처벌되는 거지. 개공이 하는 중개업은 등록한 중개업. 그거는 괜찮은 거. 일반인이 하는 건 무등록 중개업. 3년 3천 처벌되는 거. 중개업 종류가 2가지가 있다. 무등록 중개업, 등록한 중개업. 요 11번은 무등록 중개업. 일반인도 중개업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다만 처벌된다. 그렇게 해야지. 얘도 정답 지문이었어요. 12번 공인중개사 외국법에 따라 자격 취득한 자. 아니라고. 한국에서 시험 붙으라고요.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게 이거죠. 외국에서 자격증 취득한 자 아니라고. 한국에서 시험 붙어야 된다. 13번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한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작년 재작년 정답 지문이었죠. 맞아. 자격 취득한 자 공인중개사라고요. 아무것도 안 해도 공인중개사라고.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안 했대. 공인중개사로 돌아가신 거라고. 13번이 맞고. 등록을 해도 공인중개사고 안 해도 공인중개사예요. 시험 붙었잖아. 아무것도 안 한다고 무시하지 말라 그랬잖아. 여러분과 처지가 다르다고. 얘는 시험 붙었다고. 자격 취득한 자. 여러분은 자격 취득할 자. 한 자. 14번 개공은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그렇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우리가 줄여서 등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공인중개사 자격을 자격,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등록, 개공은 등록한 자. 맞죠? 등록한 공인중개사 그럼 X, 등록한 자 그렇게 해야지. 15번 개공에게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공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소공이다.
계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이 소속이 직원이란 얘기예요. 자격증 있는 직원, 중개 업무 수행하거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 맞죠? 소공이죠. 소공은 중개 업무도 할 수 있고 보조도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거는 경매 관련 일은 못한다 했던 거. 16번 법인이 사원, 이사급이죠. 임원 이사급, 사원도 이사급.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공이 아니다. 아니라 소공이죠. 이사급인 소공. 소공 종류가 두 가지. 고용인인 소공, 이사급인 소공. 직책이 다르니까. 근데 소공인 건 똑같고. 이사급인 소공이다. 16번도 틀렸고. 17번 법인이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가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계공에 해당한다. 뭔 헛소리야. 아유. 이사급인 소공. 이사급인 소공이지. 계공은 등록한 자. 계공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이 사람은 이사급인 소공. 그렇게 해야죠. 거기다 적어놔. 헛소리. 18번 중개보조원은 계공에게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계공이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자격증 없는 직원, 이것도 두 번 나왔다고. 근데 시험장에서 이게 잘 안 보인대요.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소공이 공인중개사로서, 자격증 있는 직원, 자격증 없는 직원, 핵심 키워드는 기억해야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그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한 가지를 더 틀렸다고 하면 굳이 여기까지 나올 것 같진 않지만 법조문에는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라고 안 돼 있어요.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라고 돼 있어.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소공이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거야. 소공이. 중개 보조는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까지 나오지 않을 거야 설마. 너무 치사하잖아. 그는 19번 공인중개사가 계공에 소속되어 계공이 중개 업무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에 중개보조에 해당한다. 공인중개사가 그렇게 하는 게 중개보조원이에요? 아니라고. 소공이지. 자격증 있는 직원은 소공인 거다. 소공.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그렇게 해야지. 20번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잘 돼 있죠. 핵심 키워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자격증 없는 직원이에요. 소속이니까 이제 직원이란 얘기고. 그러면 보조 업무, 현장 안내, 길 안내하는 거,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거 길 안내하는 거. 그런데 그 목적지에서 이제 길 안내하고 설명하겠대. 막 설명해. 그건 안 되는 거지. 설명하는 건 중개 업무니까 이건 못 하는 거다. 거래계약서 작성 못 하는 거다. 그렇게 두 번 나왔어요. 현장 안내 그리고 확인 설명 X, 현장 안내 거래계약서 작성 X. 그런 건 중개 업무니까 중개 업무는 못 하는 거다. 21번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는. 거기다 적어놔. 술 먹었냐? 적어놔. 이거는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중개업을 하는 자. 뭔 헛소리야 진짜. 됐고. 그러니까 중개대상물보다는 용어의 정의가 조금 어려워. 그래도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거는 이 정도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0페이지에서 공인중개사제도 그 자격시험에서 한 문제가 나오게 되고 심의위원회가 또 한 문제가 나와서 최근에 두 문제가 나오고 있죠. 10페이지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국장이 직접 시험을 시행해요. 예외죠. 원칙은 시도지사, 예외가 국장. 그럴 때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돼요. 시험 그러면 심의위원회, 시험 그러면 심의위원회. 같은 말이 자격의 취득. 시험 봐야 자격 취득하니까. 그것도 심의위원회. 시험 그러면 심의위원회. 2번 시험 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해당 연도의 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맞죠? 시험 안 볼 수도 있다고. 이렇게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어. 쇠가 빠지기 공부하고 특강 듣고 다 했더니 시험 안 보겠대. 두 번 다시 읽어보지 말자. 어쨌거나 시험 그러면 심의위원회. 사전 의결 이것도. 사후 의결 그러면 X.
시험을 안 본 다음에 나중에 의결을 했대. 닥치고 있으래. 그러니까 확 말도 안 되는 거지. 사전 의결이지. 사전 의결. 그래 우리가 어떻게 막을 거 아니야. 13번 시험 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는 시험 시행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2월 말일까지 해야지. 개략적인 사항은 2월 말일까지. 그래서 공고가 나왔다니까요. 2월 19일에 관심이 없지만 공고는 나왔어 이미. 그리고 이제 필요한 사항 공고 최종 공고가 7월 25일에 나와요. 공고가 또 나와. 7월 25일에 7월 달에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그래서 지금은 개략적인 사항이니까 2월 말일까지 그렇게 해야 돼요. 2월 28일까지 그것도 틀려요. 원래 2월 28일까지 그랬는데 법을 개정한 거야. 2월 말일까지로. 29일까지 있을 수도 있으니까. 4번 시험 시행기관장은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 부정행위. 그러면 시험 무효. 당연히 무효로 해야죠. 유효 그러면 무조건 컨닝해야지. 무효. 그리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 못 보죠. 부정행위자 플러스 5년. 근데 시점이 그 처분이 있은 날이에요. 이게 무효 처분이 있은 날. 시험 무효로 하고 무효 처분이 있은 날. 시험의 시행일부터 5년. 그러면 X예요. 이것도 한번 개정이 된 거야. 원래는 시험의 시행일부터 5년 그랬다가 이렇게 개정이 됐어요. 시험 무효로 하고 무효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5번 자격 취소되면 3년간 시험 못 보죠. 자격 취소는 플러스 3년인데 근데 기출문제에서는 이게 좀 다 기출지문이잖아요. 시험 볼 수 없다 이렇게 안 나와. 이렇게 나와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 시험 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시험 볼 수 있다 그거고. 지금은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이게 시험 볼 수 없다. 자격 취소 플러스 3년간 시험 볼 수 없다. 6번 자격 취소되고 3년이 지나지 않았어요? 중개 보조원이 될 수 없다. 그런 건가? 맞아요. 중개 보조원도 할 수 없어. 자격 취소 플러스 3년간 응시결격. 이 5번이 응시결격, 6번이 등록결격. 등록결격 사유는 중개 보조원도 못하는 거다. 자격 취소되면 3년간 모든 걸 내려놓으라고. 3년간. 그냥 끝난 거야 그냥. 자격 취소됐잖아요. 할 마음도 안 생기겠다. 저 같으면. 3년간 모든 걸 내려놔라. 뭐는 된다? 학원 다니는 건 돼. 3년 뒤에 시험 봐야 되니까. 천천히 공부하면 되겠죠? 그것 빼고는 안 돼요. 자격 취소되면 3년간 모든 걸 내려놔라. 부정행위 플러스 5년은 부정행위자 플러스 5년은 시험만 못 봐요. 중개 보조는 할 수 있어. 비교하셔야 돼. 제가 다 적어놨죠. 7번 국장은 시험 합격자에 대해서 자격증을 교부한다. 국장이. X. 시도지사. 수석회 때 국장이 자격증을 교부한다. X. 그런 거 낚이면 안 된다. 8번 시도지사는 시험 합격자 결정 공고일부터 2개월이 아니라 1개월. 이거 두 번이나 정답으로 나왔다 그랬어요. 이거 1개월. 2개월이면 올해 시험 붙었는데 내년에 주는 거라고. 합격자 발표가 11월 말이니까. 11월 말. 2개월 그러면 올해 안 주고 내년에 주는 거예요. 1개월 이내 그래야 올해 주지. 오매불망 지금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자랑하려고 그거 기다리고 있는데 내년에 주겠대. 남들이 나 시험 떨어진다니까 그러면. 그래서 1개월 이내. 9번 자격증 대여는 자격증을 구경하라고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 빌려주면 그걸 이용해서 일할 거 알면서도 자격증을 이용해서 일할 거 알면서도 그 자체를 빌려주는 거다. 판례가 자격증 대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옛날에 만화책 비디오 대여하듯이 그런 거 아니다. 자격증을 빌려주면 그걸 이용해서 일할 거 알면서 그 자체를 빌려주는 거. 10번 공인중개사 유무상을 불문하고. 유무상. 유상이건 무상이건. 유민상이랑 다른 거야. 유민상은 코미디언. 얘는 유무상. 유무상 여부 불문하고. 에이, 하지 말 걸 그랬다. 제가 아까 순간 좀 망설였잖아. 할까 말까. 저 망설이는 거 보였어요? 그게 그거야. 이거 유민상 드립을 칠까 말까 망설였던 거야. 유무상, 유상이건 무상이건 불문하고 자격증 양도 안 되죠. 이거 엄청나게 꼬셔. 가족끼리 대여된다. X. 시도지사 허가받아서 대여한다. X.
제일 황당한 게 가족끼리 대여가 그게 제일 황당했던 거지. 가족끼리 대여되면요, 여러분이 공부할 필요 없어.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 시켜야지. 여러분이 가족 중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집에 가셔야지. 11번 공인중개사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명칭 사용한 자 1년 1천. 아닌 두 글자니까 아닌 자 시리즈. 아닌이 두 글자니까 이만 들어가면 1년 1천. 공인중개사 아닌 개공 아닌 자 시리즈들 아닌 두 글자니까 1년 1천. 그리고 공인중개사 유사 명칭 어떤 게 있죠? 부동산 뉴스대표, 부동산 카페. 이렇게 부동산 자가 들어가 있는 게 공인중개사 유사 명칭. 사용하면 1년 1천. 그리고 이제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는 뭐 5년 연속 나오고 있고 올해도 또 나올 것 같으니까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심의위원회는. 자,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다. 얘도 잘 나오죠. 임의기간. 왜냐하면 운영위원회랑 비교해서 운영위원회는 필수.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심의위원회는 둘 수 있다. 둬도 되고 안 둬도 되고. 현재 두고 있기는 해요. 어디에? 국토교통부에 현재 있어요. 근데 필수는 아니다. 어떤 일을 처리한다고? 시험 관련된 거. 주로 시험 관련된 거. 시험 같은 말이 자격 취득. 시험 봐야 자격 취득하니까. 시험 봐서 붙으면 중개업하고 중개업해서 돈 버는 게 중개보수. 사고 나면 물어주는 게 손해배상. 여기 이제 심의사항. 이 중에서 시험 관련된 거는 우선한다고. 심의위원회가. 시험 관련된 거 정하면 시도지사는 따라가라. 시험 관련된 것만. 나머지 애들은 심의사항은 맞지만 우선하지는 않는다. 시험은 심의위원회가 우선하는 거고. 그리고 위원장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죠. 국장이 아니라 제1차관 국토교통부라 그랬어요. 국토 부동산 취급하는 게 제1차관. 교통 레알 교통 제2차관. 우리 부동산이잖아. 제1차관. 부위원장은 없고. 부위원장이 없으니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 대행하는 거고. 정답으로 나왔었죠. 이것도.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X. 부위원장이 없다고. 운영위원회가 부위원장이 있는 거지. 그리고 위원은 국장이 임명 위촉을 하는데 위원장이 하는 게 아니라 국장이. 왜 그러냐면 이 심의위원회가 국토교통부에 있으니까요. 필수는 아니지만 국토교통부에 현재 있어. 그러니까 국장이 위촉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해촉은 누가 해? 역시 국장이 하는 거죠. 국장이 위촉할 수 있고 국장이 해촉할 수 있고. 위원장이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작년 재작년 계속 나왔었죠.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X.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 X. 국장이 하는 거다. 임기는 2년이고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서 4년, 6년, 8년 계속 할 수 있다. 이것도 나왔었고 시험에. 운영위원회는 1회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어요. 운영위원회는 4년까지밖에 안 돼. 심의위원회는 그런 게 없다. 4년, 6년, 8년 계속 할 수 있고. 보궐위원은 두 글자로 뭐다? 땜빵이다. 땜빵. 누가 그만둬서 땜빵 하는 거. 땜통은 여기 생긴 거고 땜통 머리에. 땜빵은 땜빵만 잘하면 되지. 전임자 임기 남은 기간. 땜빵은 땜빵만. 임기가 새롭게 시작된다. X. 그리고 위원장 한 명 포함해서 세븐일레븐 이거 편의점. 세븐일레븐 편의점이었다. 매년 나오잖아요. 편의점. GS25 아니라 그랬고. 세븐일레븐. 제척은 관련자 빠지는 거. 관련했으면 빠지라고. 위원이 해당한 건 당사자. 아니 관련자니까 빠져야지. 배우자가 당사자 빠져야죠. 배우자 이었던 자 이혼했어도 빠져야 돼. 조금만 관련 있어도 빠져야 된다고. 친족이었던 자 이것도 이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했어도 빠져야 돼. 관련자는 빠지라고. 대리인이었던 경우 작년에 나왔죠. 과거형도 빠져라. 배우자이었던 경우, 친족이었던 경우, 대리인이었던 경우 과거형도 제척된다. 그리고 증언, 조사, 연구, 감정, 자문 두 번 나왔죠. 이거는 관련자잖아. 제척. 그리고 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 제척. 조금만 관련 있어도 제척. 관련자는 빠져라. 그리고 이제 이 관련자를 빼달라고 신청하는 게 기피 신청이에요. 기피. 빼달라고 신청하는 거. 기피 신청. 그리고 본인 스스로 빠져야 돼. 위원이 자기가 관련자인 거 알았네. 본인 스스로 빠져야 돼요. 그게 회피예요. 회피는 본인 스스로 빠지는 거. 회피 하이한다. 의무.
자기가 당사자면 관련자인 거 알잖아. 회피 하이한다. 회피하지 않으면 해촉할 수 있다. 누가? 국장이. 그리고 운영,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회의를 시작하고요. 제적은 총원, 총원 과반수로 시작, 출석 과반수로 의결. 의결을 외우셔야 돼. 의결이 항상 똑같아요. 결정할 때는 참여한 사람 얘기만 들어보는 거야. 참여한 사람 얘기만. 그래서 출석 과반수로 의결한다. 그리고 이거 제가 주의하시라 그랬어. 반수가 아니라 과반수다. 다른 거니까. 과반수 2분의 1 초가 그렇게 돼. 이런 거 낚이면 뭐다? 반푼이다. 과반수, 과반수. 통보 7일 전까지 통보해주고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전날까지. 통보 생략이 아니라. 통보를 생략하면 어떻게 찾아가? 알려줘야죠. 그리고 간사는 도와주는 사람이고 서기는 기록하는 사람이에요. 운영위원회, 지금 심의위원회 말고 운영위원회에 회의록을 이 간사가 작성을 해요. 서기는 아무것도 안 해. 서기는 진짜 하는 일이 없어. 왜 있는지 모르겠어. 부위원장은 직무대행이라도 하죠. 운영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은. 근데 서기는 진짜 하는 일이 없어. 그래서 꿀 빠른 애들 이 두 명, 부위원장과 서기 규정 없애버렸어. 부위원장, 서기 규정이 없다. 부위원장과 서기가. 운영위원회는 있는데 근데 걔네들이 꿀 빠니까 그냥 없애버렸어. 그냥. 심의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이 정답으로 나오는 거 보면 서기도 나올 수 있다. 부위원장과 서기가 있는 거는 운영위원회. 심의위원회는 나중에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없애버렸어. 부위원장도 없고 서기도 없고. 문제 풀어보면 1번 작년 문제죠. 심의위원회 국토교통부 아니죠. 국무총리 소속으로 한다. 국토교통부에 둔다. 맞아요? 아니, 둘 수 있다. 또 국무총리 소속으로 한다. 말도 안 되는 거지. 별의별 사람들이 다 나오고 있어 이제. 그 다음 2번 위원장은 국장이 되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 제1차관 제1차관이 위원장. 당연직 이렇게 불러요.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그냥 제1차관으로 승진하면 위원장도 같이 되는 거다. 3번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낚이면 안 된다고. 없다고. 부위원장이 없다고. 부위원장이 없으니까 미리 지명한 위원이 하는 거지. 부위원장이 없는데. 4번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호선된 자가. 미리 지명한 위원이. 이 호선이란 용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운영위원회에서 나와요. 이 용어가 나오기는 해.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게 하려고 여기서 집어넣은 거지. 우리를.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각각 호선한다 이렇게 돼 있어.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에서는 호선 이런 말이 안 나와요. 5번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누가 한다고요? 국장이 한다고. 왜? 국토교통부에 있으니까. 국토교통부에 있으니까 국장이 하는 거다. 그러면 운영위원회는 협회에 있거든요. 운영위원회는 협회.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럼 누가 위촉을 해요? 협회 회장이. 협회 회장이 위촉을 하지. 위원회가 어디 있나 위치를 생각하면 된다. 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현재 있다고. 그래서 국장이 위촉을 하는 거고 운영위원회는 협회에 있어요. 협회. 협회 회장이 위촉한다고. 그 다음 6번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이 재척사에 해당하는 때에도 회피를 안 해요. 회피 하이한다. 의무인데 그러면 해촉할 수 있다.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 국장이 하라고. 국장이 위촉을 했으니까 해촉도 국장이 할 수 있는 거다. 이게 34회 때 35회 때 이거는 5번은 심지어 정답이었죠. 정답 지문. 7번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해서 세븐일레븐. 얘는 나오면 아무도 안 틀려. 내가 안 틀리는 건 남들도 안 틀려. 8번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 심의사항 해당되죠. 해당돼. 우선하진 않지만 시험 봐서 붙으면 중개업하고 중개업해서 돈 버는 거 중개보수. 사고 나면 돈 물어주는 거 손해배상. 심의사항은 된다. 심의사항은 우선하지는 않지만 9번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에서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자, 이제 낚이면 안 되는 거지. 자격 취득, 뭐랑 같은 말? 시험. 이게 시험과 같은 말이잖아요. 시험 봐야 자격 취득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심의위원회가 우선하잖아. 이거는 시험 관련된 거니까 시도지사가 따라가야지. 이게 시험과 같은 말인 걸 모르면 문제를 못 푸는 거죠. 10번 중개보수 변경 심의사항은 맞아요. 근데 이거는 우선하지는 않는다고. 시도지사가 따라가지는 않는다고. 얘도 2번 나왔어요. 정답으로도 1번 나왔어. 뭐만? 시험 관련된 것만 심의위원회가 우선한다. 11번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서 자문을 했어요. 관련자네? 자문. 그러니까 제척된다. 맞죠? 12번 대리인이었던 경우네 과거형 제척된다. 배우자이었던 경우, 친족이었던 경우, 대리인이었던 경우 과거형도 제척. 현재 배우자, 친족, 대리인 당연히 제척. 과거형도 제척. 13번 개의 회의를 시작할 때는 제적과 반수. 의결 결정할 때는 의결은 출석과 반수 맞잖아. 의결만 잘 보시면 돼. 의결만. 의결은 참여한 사람 얘기만 들어본다. 출석과 반수. 그게 심의위원회건 운영위원회건 중개사법에서 그냥 다 똑같아. 의결 결정은 출석과 반수. 그 다음 이제 13페이지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네요. 이제 등록부터가 이제 중요한 거죠. 자, 문제가 매년 나오는 건 법인 등록 기준. 매년 나오는 건. 그래서 법인 등록 기준은 정리하고 있어야 돼. 매년 나오는 것들은. 나중에 중개사법은 정리하기가 너무 쉬워요. 왜? 나오는 것만 나오니까. 매년 나오는 놈들이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60점은 깔고 시작하는 거야, 우리는. 공법은 그게 목표지만 우리는 그걸 바닥에 깔고 시작한다고. 60점을. 나오는 것들만 딱 정리하고 있으면 그냥 기본 60점이니까. 그걸로 안 되니까 이제 그러는 거지. 법인 등록 기준. 대표자 공인중개사. 대표자 제외. 이거 포함으로 무려 3번 나왔고 정답으로도 나왔고, 포함이 아니라 제외. 임원 또는 사원, 이사급들 3분의 1 이상 공인중개사일 것. 2분의 1 이상 X. 3분의 1 이상. 뭐 숫자 바꿔치기는 기본이니까. 그리고 실무교육은 대표자 포함해서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이 받아야 돼요. 법조문에 전원 받을 것, 이사급들 전원 받을 것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임원 또는 사원도 이사급이잖아요. 임원 이사급, 사원 이사급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 대표자 포함이니까 대표자는 실무교육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대표자는 실무교육을 왜 받아야 돼? 그렇죠. 대표 이사니까. 이사급이라고. 이사급이면 전원 받을 것. 그러니까 대표자는 대표 이사니까 받아야지. 사무소 무조건 있어야 되고 필수로. 중개사무소는. 그리고 사용권 확보해야 되는데 사무소의 기준이 이 사용승인이 기준. 건축물 대장 기재가 됐나 안 됐나가 그게 기준이 아니라 사용승인이 기준. 사용승인 받은 이후의 건물은 되는 거고 사용승인도 안 받았다 그러면 안 된다고. 사용승인 받았으면 건축물 대장의 기재가 안 돼 있어도 되는 건데 사용승인 안 받으면 안 되고 무허가 건물도 안 되고 무허가 건물은 사용승인이 안 떨어져요. 이거는 허가받은 대로 잘 지었나 확인해서 그렇게 됐으면 사용승인 해주는 건데 얘는 허가를 안 받았잖아. 가설건축물 컨테이너 박스 이런 것도 안 되고 떴다방 영업 그런 것 때문에 안 되고 그리고 사용권도 넓게 인정이 돼서 소유,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 다 돼요. 사용대차는 공짜로 빌리는 거. 그리고 제가 주의할 건 이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설 요거 무허가 건물. 무허가 건물이 중개사무소는 안 돼요. 중개사무소는 뭐는 된다? 중개대상물은 된다. 중개대상물은 된단 말이야. 내 거니까. 중개사무소가 안 되는 거지. 가설건축물은 그냥 다 안 돼. 중개대상물도 안 되고 중개사무소도 안 돼요. 컨테이너 박스니까 얘는. 근데 이제 사용대차 사용권은 된단 말이에요. 사용권은 뭐가 안 되지? 중개대상 행위가 안 되는 거지. 사용대차 하는 걸 가서 중개할 수는 없다고. 무상이 계약이니까 공짜로 빌려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뭘 물어보나 잘 보셔야 된다. 무허가 건물 이거는 중개대상물은 된다. 중개대상물은. 중개사무소는 안 된다. 사용대차 중개대상 행위는 안 된다. 뭐는 된다? 사용권은 되는 거다. 사용권은.
그다음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일 것.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여서 빼야 되고, 상법상 회사가 여기까지 한 명 회사까지 해서 5가지가 있는 거예요. 주식, 유한 책임회사, 합자 1명, 5개. 그리고 협동조합이 되니까 되는 게 총 6개가 되는 거야. 협동조합은 중개협동조합 그런 거예요. 되는 거는 자본금을 확인해야 돼. 얼마? 5천만 원 이상. 자본금은 법인 처음 만들 때 필요한 돈 5천만 원 이상. 주식회사가 문제가 나왔어요? 그냥 오 이렇게 하지 말고 주식회사 되는 거니까 자본금을 확인하라고. 자본금 얼마? 5천만 원 이상. 협동조합이 나왔어요. 그냥 오 이렇게 하지 말고 자본금을 확인하라고. 얼마? 5천만 원 이상. 안 되는 거는 사회적 협동조합, 사단법인, 재단법인, 법인 아닌 사단, 비법인 사단 같은 말이에요. 사단법인도 안 되고 법인 아닌 사단도 안 되고. 된다 그러면 사단 난다. 안 된다. 안 되는 건 바로 액수. 사회적 협동조합 나왔는데 자본금 확인하고 그런 거 아니라고. 안 되는 건 그냥 바로 X. 되는 거는 자본금 확인하고. 그리고 법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법인만 하는 일이 정해져 있고, 이 마지막 이 법인 등록 기준 얘가 그냥 한 문제가 나오잖아. 한 문제가 우리 법인 업무 중 2분간 상경한다. 법인만 하는 일이 정해져 있다. 중개업 할 수 있고요. 이 법인인 계공이 중개법인인 거야. 중개업 할 수 있고 2번부터 7번까지는 중개업이 아니지만 중개업과 겸업 같이 할 수 있다. 중개법인이 중개업만 해. 이건 아니거든. 중개업이 아닌 것도 중개업과 겸업 같이 할 수 있다. 이사 도비업체 소개하는 거 할 수 있는 거고요. 이사업, 도비업은 안 되지. 직접 하는 건 안 돼. 그 업체를 소개해 주는 것만. 이사 도비업체의 소개, 용역의 알선, 소개 알선만. 분양대행도 중개업 아닌 거예요. 이거. 업종이 달라. 근데 분양대행 나오면 뭘 봐야 돼? 대상물. 주택 그리고 상가만 된다. 토지 안 된다고. 분양대행 나오면 주택 그리고 상가만, 대상물을 봐서. 임대관리 등 관리대행. 임대관리 할 수 있어요. 임대업은 안 돼. 임대관리라고 돼 있지 임대업이라고 안 돼 있잖아요. 관리대행 할 수 있어요. 관리업은 못해요. 관리대행이라고 돼 있지 관리업이라고 돼 있지 않잖아. 말이 다르면 그냥 다른 거예요. 근데 얘는 이해가 안 된다고. 왜? 임대업 안 되고 관리업 안 되는데 2개 더하면 임대관리인데 그건 되잖아. 그래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이 짧은 거 제껴라. 말이 짧으면 안 되니까. 임대업 X, 관리업 X 3글자. 제 표정도 건방져 보이지 않아? 건방지면 안 된다. 말이 긴 거는 된다. 임대관리, 관리대행 4글자짜리들은 말이 짧은 것만 제껴라. 임대업 X, 관리업 X. 그리고 부동산 이용, 개발에 관한 상담, 컨설팅 역시 직접 하는 거는 안 돼요. 부동산 이용업, 개발업 안 돼요. 직접 이용을 하고 개발하고 이런 건 안 된다고. 어떻게 하라고 물어보면 상담해 주는 거, 컨설팅 해 주는 거. 경영정보, 경영기법 제공, 프랜차이즈업, 개공을 프랜차이즈 회원으로 모집하는 거예요. 개공을,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개공 종류가 3가지가 있는데 법인인 개공, 공인중개사인 개공, 부칙상 개공. 그런 개공을 대상으로 하는 거다. 개공을. 그냥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X. 완전 다른 거죠. 이제 이건 아시고 있어요. 이제 개공은 등록한 자, 공인중개사는 자격 취득한 자. 이게 다르다. 또 경매, 공매 관련 업무 경매법인이 하는 거. 경매법인이 법원 가서 입찰 서면 대신 써주면 낙찰 받으면 수수료 받고 하는 거. 그거를 중개법인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경매법인이 하는 일을 중개법인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외우셔야지. 법인 업무 중 2분간 상경한다. 법인이 하는 일, 법인, 업무 이걸 왜 붙인 거예요? 법인만 그러니까. 개인들은 이런 제한이 없다고. 밖에서 중개업하시는 공인중개사인 개공, 개인 사업자들은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다. 이건 법인만. 법인 업무 중, 중개업, 2가 이사도비업체의 소개, 분양대행, 임대관리 등 관리대행, 상담, 경영정보, 경영기법 제공, 경매공매. 법인 업무 중 2분간 상경한다. 법인만 그런 거니까. 그리고 여기까지가 법인 등록 기준이고, 그리고 이제 또 잘 나오는 게 있죠. 서류. 서류는 이 정도만 정리하면 중개사법 전체에서 그냥 끝. 그러니까
한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한 지문은 무조건 나오는 거고 한 문제가 나오면 맞춰야 된다.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오는 거니까 법 전체의 공통이고 심지어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 대장은 절대로 안 내요. 그러니까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 대장을 제출한다고 나오면 바로 그냥 제껴야 돼. 내는 경우가 없다고. 자격증 사본도 제출하지 않는데 얘는 제출하지 않는 이유를 알고 있어야 된다. 등록관청이 자격증을 발급한 교부한 같은 말이죠.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물어보니까 등록관청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시도지사에게. 그러니까 지들끼리 확인하니까 우리가 제출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면 질문, 누구를 찾아갔을 때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우리는 누구를 찾아갔을 때? 등록관청. 요 등록관청을 찾아갔을 때만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세 가지야. 등록 신청하는 거,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는 거, 소공 고용 신고하는 거. 그 세 가지. 세 가지 등록관청 찾아가서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는다. 그 세 가지. 그럼 질문, 국장 찾아갔어요. 국장 찾아가서 뭐 신청하고 있어. 자격증 사본 제출해야죠. 나 등록관청 찾아간 게 아니라 국장 찾아갔잖아. 법원 찾아갔대. 내야 된다고. 등록관청을 찾아갔을 때 시장구수구청장 그때만 안 내는 거다. 그리고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사본은 제출하는 게 원칙이지만 반드시 내는 건 아니다. 인터넷으로 확인 가능하면 제출 안 해도 된다. 실제로는 안 내요. 그래서 다 인터넷으로 확인 가능하니까 원칙은 내는 건데 반드시 내는 거 아니고 3번도 잘 나오죠. 건축물 대장은 안 내는데 건축물 대장의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는 내야 된다. 그러니까 뭘 물어보나 잘 보셔야지. 이게 잘 나오는 이유가 헷갈리니까. 건축물 대장은 안 내는데 건축물 대장을 물어본 게 아니라 건축물 대장의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 사용 승인 받고 건축물 대장의 기재가 안 된 건물이래요. 왜 그런지 그거는 내야 된다고.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는. 그리고 외국인만 내는 거 결격 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그게 아포스티유. 여러분이 잘 외우고 있는 거 벌써 외웠다고 이거를. 아포스티유를 외국인만 내는 거. 이건 친숙하니까. 왜 친숙하다? 충청도 사투리 같잖아요. 아포스티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외우고 있다. 이거를 외국인만 내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여러 번 나왔거든요. 시험에. 얘만 아직도 안 나왔어. 외국인만 내는 서류, 결격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아포스티유. 이것만 아직 시험에 안 나왔다고. 올해는 나올 거다. 안 나오면 잡으러 와야지 또. 5번. 외국 법인만 내는 건 2번 나왔죠. 정답으로도 한 번 나왔어. 영업소가 지사. 외국 법인은 외국에 본사가 있고 한국에 지사가 있어요. 그 지사 등기부 등본을 내라고. 한국 법인은 한국의 본사 지점 합해서 하나의 법인인 거야. 한국 법인은. 그리고 그 법인 등기부 등본 다 인터넷으로 확인 가능하잖아. 한국 법인은. 근데 외국 법인은 영어로 돼 있는데 그거 어떻게 확인해? 본인들이 내라고. 외국의 본사, 한국의 지사, 지사 등기부 등본을 외국 법인만. 그리고 사진은 여권용 사진. 이 사진도 2번 나왔다고. 단명한 사진이 아니라 여권용 사진. 얼굴 대조를 해야 되니까. 서류는 요 정도만 정리하면 되고. 문제를 풀었다간 욕먹겠죠? 좀 쉬었다가 13페이지부터 문제 풀겠습니다. 좀